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15년째 변하지 않은 습관이죠. 회장님 댁 식모로 일하는 제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직 집안 식구들이 깨기 전 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식모복 호주머니를 더듬으며 작은 천주머니를 만집니다. 그 안에 든 낡은 은 팔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고요. 30년 전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목에 채워졌던 그 팔찌. 지금은 이렇게 제품에만 남아 있습니다. 김 씨, 오늘은 특별히 아침상을 정성껏 차려주세요. 사모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차가운 그분의 얼굴. 3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 며느리가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도 모르게 식모복 주머니를 다시 한번 움켜쥐게 되고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넓은 정원, 이 큰 저택. 30년 전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제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세계였죠. 그런데 15년 전 저는 이 집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혹시라도 내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이지 미친 짓이었습니다. 입양 보낸 딸을 찾겠다고 재벌가 식모 자리를 수소문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집에서 일하며 느끼는 묘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딸이 어딘가 가까이 있는 것만 같은. 어머님,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며느리 영애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다가 그만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제 석 달째예요. 회장님과 사모님의 환호성, 남편 되시는 분의 기쁨 가득한 포옹.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하필 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 왜 저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날까? 그날 밤 식모방으로 돌아와 천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반짝이는 은빛.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 민서. 제가 낳은 딸에게 지어준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임신 소식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몸조리는 잘하시는지, 입덧은 괜찮으신지, 사모님 몰래 과일을 더 챙겨드리고 비타민도 몰래 방문 앞에 두곤 했죠. 김 씨,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 방 앞에서 사모님께 들키면 혼났습니다. 식모 주제에 며느리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저 며느리에게라도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라는 소식에 온 집안이 들썩였고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 엉엉 울었습니다. 딸이었다면 내 딸도 이렇게 예뻤을까? 100일이 다가오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 씨, 우리 손녀딸 100일상이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하세요. 호텔 예약하고 초대장도 제대로 만들고. 알겠죠? 네, 사모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받아든 초대장 샘플.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00일을 맞이하는 아기 강민서. 민서라는 이름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든 손이 파들파들 떨렸고 숨이 막혀왔어요. 김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예쁜 이름이라서요.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초대장을 움켜쥐며 흐느꼈죠. 민서. 30년 전 제가 낳은 딸에게 지어준 그 이름. 왜 하필 이 집 손녀의 이름이. 설마 그럴 리가. 식모복 호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민서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던 그 순간,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저는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재벌가 도련님이었지만 그분 어머니께서, 지금의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왔었죠. 아가씨,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아기는 제대로 된 집에 입양 보내드릴 테니.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딸의 작은 손목에 은 팔찌를 채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름을 새겼죠. 민서라고.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30년 만에 다시 그날의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다시 펼쳤어요. 정말 혹시.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 제 딸이 아닐까 하는,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오후 3시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 고마워요, 김씨. 요즘 입덧이 좀 나아져서 차가 당기네요. 찻잔을 건네며 저는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 그리고 왼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커덩 소리를 냈고요. 김씨,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그 흉터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기 때 팔찌를 차서 생긴 자국처럼 보이는 그 희미한 선.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식모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되짚었죠. 딸을 입양 보낸 뒤 저는 입양기관에서 단 한 가지만 부탁했었습니다. 아기 손목의 팔찌만큼은 함께 보내주세요. 그게 제가 딸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우연히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그중 한 장에 찍힌 어린 여자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왜 이렇게 낯익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입고 있던 옷, 배경,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입양 가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고요. 김씨, 뭐 하세요? 깜짝 놀라 앨범을 놓쳤습니다. 며느리가 문가에 서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괜찮아요. 그냥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며느리가 다가와 앨범을 집어들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입양됐거든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이 사진들은 양부모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양됐다고. 근데 신기한 게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어요.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입양될 때 작은 팔찌를 차고 있었대요. 그게 손목에 자국을 남긴 거래요. 그 팔찌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왼쪽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희미한 흉터를. 정말이지 이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궁금해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보냈는지. 며느리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백일상 준비에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떡을 직접 찍고 과일을 정성껏 깎고 상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죠. 마치 제가 해주지 못했던 백일상을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는 것처럼. 김 씨, 손녀 백일상인데 왜 당신이 더 열심인 거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회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 그냥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요. 그런가. 근데 손녀를 보는 당신 눈빛이 남다르더군요. 마치 자기 손녀를 보는 것 같달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식모일 뿐인데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15년 전에 왜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소?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거짓말 마시오. 나는 알아요. 당신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우는 거. 손녀 이름 들었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거. 다 봤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들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었소. 그때 아내가 사모님이 모든 걸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몰랐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회장님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며느리는 아니겠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흉터, 입양된 과거, 그리고 손녀의 이름까지 모든 게 일치합니다. 회장님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해 봅시다. 정확히 알아야겠소. 하지만 사모님이 아내한테는 비밀로 하겠소. 일단 확인부터 하고. 그렇게 회장님은 은밀히 며느리의 입양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김 씨, 맞소. 우리 며느리가 당신 딸이 맞소.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생년월일, 입양일자, 입양기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소? 며느리에게 말할 건가요? 저는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겁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를 버린 엄마야라고. 회장님이 진실을 알게 된 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며느리를 더욱 따뜻하게 대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사모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거실을 지나갈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죄책감 같은 게 어려 있었죠. 혹시 사모님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며칠 뒤 회장님이 또다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씨, 이상한 일이 있소. 내가 조사한 입양 기록을 보니 당시 입양을 주선한 사람이 우리 집 변호사였소. 아내가 직접 지시한 거요. 그럼 사모님이 모든 걸. 그렇소. 아내는 당신 딸이 우리 며느리인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아마도 죄책감 때문 아니겠소. 30년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한. 그날 밤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손녀 이름을 민서로 지은 거 괜찮으셨어요? 응? 왜 그러니? 사실 제 원래 이름이 민서였대요. 양부모님이 입양하시면서 바꾸셨지만 원래는 친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민서였다고. 그래. 그건 몰랐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제 딸한테 친엄마가 지어준 제 이름을 다시 붙여준 거잖아요.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도에 서서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지어준 그 이름을.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김 씨, 따라오세요.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떨리는 다리로 사모님을 따라 서재로 갔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누군지. 사모님, 나도 알아요. 15년 전 당신이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사해보니 당신이 바로 30년 전 그 여자더군요. 사모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식모로 숨어서 지켜만 봤죠? 저는 그냥 딸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딸, 감히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러?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가족이 무너져요. 며느리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곁에서. 그것도 안 돼요. 당신 눈빛을 보면 다 티가 나요. 며느리도 눈치챌 거예요. 사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일상 끝나면 당신 이 집에서 나가세요. 백일상 전날 밤 저는 식모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1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모은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그 팔찌뿐이었죠. 팔찌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또 떠나는구나. 또 내 곁을 떠나는구나, 민서야.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김 씨, 아내가 당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거 알고 있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가는 게 맞소? 이게 정말 딸을 위한 일이오? 저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딸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소. 며느리는, 영희는 평생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소. 내가 봐왔소. 혼자 울고 있을 때 손목에 흉터를 쓸어내리며 친엄마를 생각할 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백일상에서 진실을 밝히시오.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 씨 명심하세요. 오늘 백일상에서 당신이 감히 며느리에게 접근하면 당신의 과거를 모두에게 폭로하겠어요. 과거요? 가난한 공장 노동자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드겨 아이를 낳고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긴 여자라고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요. 백일상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고 사모님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실 나도 괴로워요. 30년 전에 내가 한 짓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혀봤자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에요. 백일상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으로 보는 우리 딸의 모습,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일상은 화려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 화려한 꽃장식, 그리고 무엇보다 예쁜 한복을 입은 손녀 민서, 며느리 영희가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해라. 정말 행복해라, 우리 딸. 김 씨,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마시오. 오늘 며느리한테 말할 거요? 안 할 거요? 사모님께서. 아내 때문이요? 아내가 뭐라 하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에서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녀 민서가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달래도, 남편이 안아도, 사모님이 어르고 달래도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애가 왜 이러는지. 그때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씨, 가서 안아보시오. 네, 하지만 가보라니까요. 떨리는 다리로 연회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그 순간 손녀 민서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가 까만 눈동자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방긋 웃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죠. 저게 어떻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요. 김 씨가 우리 손녀를 왜 이렇게 잘 달래는 거지? 하객 중 한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혈육이라 그런가 봐요. 할머니 품이 제일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를 며느리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아기가 제 옷을 꼭 움켜쥐었어요. 김 씨,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달래세요? 저도 못 달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를 꼭 안고 눈물만 흘렸죠. 그때 회장님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이 급히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여보, 지금 뭐 하려고? 하지만 회장님은 사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30년간 숨겨온 진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며느리 영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진실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모복 호주머니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은 팔찌를 꺼내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글자 민서.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죠. 그 희미한 흉터를. 이게 뭐예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해, 영희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지킬 힘이 없어서.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팔찌를 집어들더니 자신의 손목에 대어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을 때 차고 있던 그 팔찌. 설마, 설마 당신이 영희야, 엄마야. 나, 내 엄마란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모님이 뒤로 비틀거렸고 회장님이 부축했죠.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팔찌를 쥐고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30년, 30년 동안 당신이 제 엄마였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로 일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 엄마는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한지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아내를 안았지만 며느리는 그 품에서 벗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친엄마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리고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내 딸. 이제는 다 자라서 엄마가 된 내 딸. 저는 그저 딸을 꼭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사모님이 저희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잔인했어. 며느리가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희야. 그날 백일상은 손녀의 축복잔치가 아니라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여인저, 딸 영희, 그리고 사모님의 눈물과 용서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백일상이 끝난 뒤 며느리, 아니, 이제는 떳떳하게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영희가 제 식모방을 찾아왔습니다. 손녀 민서를 안고서요.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라고 불러줘. 영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공장 노동자였어. 월급도 적었고 내 아빠는 재벌가 도련님이었지. 지금 내 남편의 아버지, 회장님의 아들이었어.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가 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래서 엄마는 혼자였어.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당시 사모님이 엄마를 찾아왔어. 돈을 주며 너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겠다고 했지. 엄마는 그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 팔찌는요?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내 작은 손목에 채워주고 안쪽에 엄마가 지어준 이름을 새겼지. 민서라고. 영희가 팔찌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흉터를 갖고 태어난 거였군요. 양부모님이 팔찌가 너무 꽉 껴서 빼셨다고 하셨거든요. 미안해. 엄마가 작은 사이즈로 맞춰서. 아니에요. 이 흉터 덕분에 엄마를 찾았잖아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엄마 알아요? 제가 민서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양부모님이 바꿔준 이름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 이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친엄마가 지어준 제 이름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민서라는 이름이 좋았는지, 왜 하필 김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손녀 민서가 제 품으로 기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방긋 웃었고요. 민서도 알아요. 할머니를, 아니 외할머니를.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회장님과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씨, 아니 민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모님, 30년 전 내가 당신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나도 엄마예요. 아들을 잃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미쳐 있었어요. 당신을 원망했고 당신 아이까지 미워했어요. 하지만 영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는 걸. 기회요? 내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15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영희가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영희야.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진실 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위에서.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식모방이 아니라 객실로 옮겼습니다. 영희가 직접 짐을 옮겨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식모 아니에요. 우리 친정 엄마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엄마는 이제 여기서 저랑 민서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내가 내 곁에 없었던 그 시간들. 영희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니. 아니에요. 엄마는 저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이 팔찌가 민서라는 이름이 그 증거예요. 영희가 제 손에 팔찌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우리 민서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민서가 자라서 엄마가 되면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대손손 손녀 민서가 제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이 아이를 보니 깨달았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딸의 곁에, 손녀의 곁에, 엄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이제라도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손녀를 안아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제 인생의 봄. 영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아쉬워하는 대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꿈꾸며. 손녀 민서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축복하는 듯이.